영날님 식사하셨습니까? 식사 맛있게 했습니다. 보미님 식사하셨어요? 창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로트시 출신 장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아로트시 애국동지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약 1시간 반 정도 잘못된 문재인의 안보정책과 경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소 좀 시끄럽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문재인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꿈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가 잘할 수 있다는 환상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북한 눈치 보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 눈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조 진화 정책도 좋지만 기업들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만 드릴 게 아니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속론이 무엇이길래 대한민국의 공연장소 점검을 시킵니까? 전송월이가 들고 온 명품백은 북한 동포의 눈물과 고통 아닙니까?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왔다고 북한 동포에게 자유와 인권이 주어집니까? 문재인이가 판문점에서 김정은이를 만났다고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합니까? 문재인이가 김정은한테 준 USB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건 간첩질 아닙니까? 문재인이는 판문점에서 정부의 허가를 듣겠는지 모르지만 이북 지역으로 넘어갔다면 원정죄를 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는 이제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는 문재인이를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가관이었는데 이렇게 더 간다면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보를 파괴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한 지 약 40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또다시 군복을 맞춰 입고 북한에 대비한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있습니다. 예기업들이 이렇게 군복을 입고 나왔다는 자체가 문재인의 안보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 단증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영세기업 죽겠다고 난리를 쳐도 그 정책 계속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은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인세 20%에서 25%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만 뽑지 말고 국민 생각해서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있는데 국민연금 동원해서 기업을 단지하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이 세계 제1의 버금가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삼성의 노조가 있었으면 삼성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는 당연하지만 지금처럼 노조가 정치에 참여를 해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요구는 정당하지만 정치와 연결해서 과도한 행위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기업을 어렵게 만듭니다. 일자리를 일자리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기업이 안 되는데 직원을 어떻게 해고시킬 수 있습니까? 해고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잘 될 때는 장사가 잘 될 때는 직원을 고용하고 안 되면 내보내야 기업이 계속 생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동의 시장의 유연성을 가로막아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강성노조 아닙니까? 강성노조가 젊은 층의 정규직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노조공화국입니까? 그렇게 잘하면 능력 있는 노조시라면 왜 노조를 하십니까? 나오셔가지고 공부해서 세계로 진출해 보십시오. 지금도 연봉 30만 불, 50만 불 이런 일자리들이 외국에 있습니다. 그런 능력은 안 되면서 단체로 당합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만 과도하게 주장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가로막아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강성노조 아닙니까? 여러분, 노조원의 사모님들, 부인들 이제 제대로 좀 상황을 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망해도 자기 남편 노조 활동해서 월급 많이 받고 억대 연봉 받고 그러면 좋으시겠습니까? 이제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노조도 살고 기업도 살고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조가 경영에 참여를 한다고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노조원이 정말로 경영 능력, 세계 시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례지향적인 인사이트가 있다면 말리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치열하게 외국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며 어렵게 싸우고 있는데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면 되겠습니까? 왜 GM이 철수하려고 합니까? 왜 외국 기업이 철수하려고 하고 그럽니까? 1980년도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때 한국의 위험도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 불안, 북한과 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안보 불안에 의한
국가 컨stitu이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강성노조 기업의 활동을 가로막고 자기들 주장을 억세게 주장하는 강성노조가 두 번째 한국에 투자하는 리스크였습니다. 그러면 4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기업이 하기 좋은,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북핵기업으로 더욱더 안보는 위험해지고 강성노조의 활동은 어떻습니까? 강성노조의 활동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운 지경까지 온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노조의 정당한 그러한 요구는 대한민국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벗어난 과도한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 기업을 망하게 하고 대한민국 국가의 경제를 망치게 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노조도 좀 양심을 회복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노조원 기업 그만두고 장사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잘못된 기업의 총수들은 바꿔야 됩니다. 저는 재벌 기업을 옹호하자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재벌 기업의 잘못된 관행도 바꿔줘야 됩니다. 노조의 잘못된 관행도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고 할 수 없이 노조에 가입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북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우병 때 유모차 부대까지 끌고 나왔던 아주머니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광우병은 위험하고 북핵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원전은 위험하고 중국 연안에 있는 37기의 원전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왜 중국에는 침묵하고 우리 원전단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민족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북한 공산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목표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끼리 민족끼리 외치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가보다 민족이 중요하다는 이런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미국인은 풀어주고 우리 대한민국 동족은 억류하고 이런 것이 민족공조, 민족화해입니까? 말로는 민족공조, 실제로는 민족을 파괴하고 이런 것이 바로 빨갱이 공산당의 선전선동 민낯을 아직도 보지 못하십니까? 일평생을 사기와 더불어 산 민족역적 해방 당시 우리보다 약 4배나 잘 살았던 북한 경제, 노동자, 농민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노동자, 농민을 착취하고 말로는 친일파 정산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친일파를 주동했던 위선자, 일평생 사기와 평생을 산 이름까지 사기친 김일성, 가짜 김일성 김성주, 이런 김일성이 좋고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이가 좋으십니까?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 아닙니까? 북한 3대 세습 독재 정권을 붕괴시켜서 진정한 북한 동포에게 자유와 인권을 회복시켜주고
통일의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핵을 폐기해야 되지. 실없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하는 북한의 쇼에 또다시 넘어가시겠습니까? 6차례 비핵화 약속을 파기하고 이번에도 쇼를 연출하는 김정은의 거짓말에 또 속으시겠습니까? 한 번 속지 2번 속으시겠습니까? 한 번 속을 수 있지만 2번 속는 것은 이것은 관심이 없든지 지능이 약하든지 분별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은 과거의 경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에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지 않습니까? 알려면 이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북한의 병사가 판문점을 통해서 넘어왔습니다. 가장 대우가 좋은 판문점의 북한 병사 몸속에는 해충이 덕을덕을 들어있었습니다. 북한의 해충 정권을 붕괴시켜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이도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없고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본인이 책임진다고 그랬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은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한 적도 없는데 북한의 핵을 포기할 것처럼 곧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처럼 국민들을 속인 것 아닙니까? 이미 핵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핵 정책을 통해서 북한 3대 세습 정권을 도와주고 오히려 남남 갈등을 조작해서 지금과 같은 이념적 갈등과 반국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들과 혼동의 속으로 몰아들이지 않습니까? 일부 상황들은 북한 핵은 우리를 대단하게 하고 이익을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보실 겁니다. 북한 핵을 개발할 것이 미국을 대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경제 원력을 유지하면서 어린 놈이 후아의 불에 이쪽에 흩어졌고 이번에 발전한 하노이 할때 중도 배우고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권리를 남겨서 한백만원에는 이런 해주가를 지금 서울 광화문에서는 이라도 이만했다고 그런 사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기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을 살면 될 거 아닙니까? 북한 미국이 만일에 북한이 핵폭탄을 미국에 발사하면 미국은 사드를 통해서 핵폭탄 맞고 30분 내에 북한에 폭격하면 김정은 정부는 붕괴됩니다. 이런 자가 미국의 핵을 쏘겠습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방금 수저는 김정은이 아닙니까? 저런 놈들 놈은 놈이 온갖 보아생활 사치생활 2000만의 북한 동포를 자기 노예로 만들고 한반도 최고의 환경 기수저가 금수저가 자기 죽을 잘 알면서 미국의 핵폭탄 쏘겠습니까? 이제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속지 마십시오. 북한 핵은 자기 3대 세습 통치정권 자기
대대손손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비대칭 권력을 만들어서 자기 권력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이 김정은과 우리 내부의 반국가 세력들의 이런 뻔뻔한 거짓말에 계속 속아 넘어가실 겁니까? 황장엽이 기술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한 내에 5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간첩은 무엇입니까? 빨갱이 아닙니까? 빨갱이 얘기하면 쌍팔년도 이념 색깔 논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첩이 활동하기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내부에 간첩이 숨어서 우리 내부 국민들을 갈등과 분열을 조정하고 있고 더 많은 간첩이 민주정의 진보 양심의 탈을 쓰고 우리 국민들을 거짓말로 선동해서 우리 국가를 분열시키려고 하는데 앞장선 해결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인간 관점을 파견해서 요인을 납치하고 살해했지만 이것이 힘들자 지금은 문화간첩, 예술과 영화와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선동시키고 분열시키고 역사를 왜곡하고 김정은이 김일성이를 찬양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도 모르게 세뇌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몇백만을 죽여가며 핵을 개발했는데 그 핵을 우리한테 남한에 준다고요? 김정은이가 이렇게 통 큰 기구 황자입니까? 김정은이가 핵을 개발해서 우리한테 주려고 기부하려고 기부 전사가 되려고 핵을 개발했습니까? 정말 이런 얘기에 속는다면 당신은 좌파.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정말로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다면 그동안 우리한테 꼬간 돈부터 차관부터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꼬간 돈 우리한테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은 갚지 않고 핵을 개발한 것이 우리 문제보겠다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저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지와 더불어서 새빨간 만드는 새빨간 전전선동은 세계 금메달감 아닙니까? 올해는 북한 동부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의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됩니다. 연방정부는 이건 넌센스입니다. 이념이 다른데 어떻게 연방정부가 됩니까? 우리는 이념적으로 교육이 안 돼 있고 북한은 이념적으로 돼 있다고 하면 그리고 자유로 오면 국내에 숨어있는 반국가 세력들, 남노당 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이 운동을 한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경제도 중요합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면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밑에 살고 싶으십니까? 이것이 회복은 색깔 논쟁입니까? 북한의 간첩들, 반국가 세력들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6.25 남침을 통해서 대규모 전쟁으로는 남한을 공사나 통일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게릴라전을 통해서도 남한을 공사나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략을 수정해서 우리들의 문화간첩을 침투시켜서 우리 국민들을 가경화, 사회주의화시켜서 김정은과 김일성 이화시켜서 이들을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세뇌 작업을 바로 문화간첩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말이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틀리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우리 국군들은 찌질하게, 북한군은 멋있게, 경찰들은 찌질하게, 깡패들을 멋있게 이렇게 해서 국가 공권력에 대한 혐오감과 모독감을 주고 간첩을 멋있게 우리 국정원 직원을 본이라 밝히는 사람으로 전락시켜서 우리들을 세뇌시키는 것이 바로 문화간첩의 한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정원 간첩단 기능을 없애고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무리하게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면 국방비가 증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북한의 전쟁 대비하기 위해서 항공모함도 필요하고 항공모함은 우리의 석유 수송로 보호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이 있지만 이런 항공모함을 건조해야 되고 그리고 F-22 비완 같은 전략 자산을 가지려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미국에 있는 항공모함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비용 준다고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데 우리가 경제가 커졌고 우리 군사력도 커졌기 때문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비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평화가 왔다고 휴전선을 허물고 방어시설 파기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의 공격로를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문재인이가 노무현의 비서실장 당시에 황해에서 피살된 황해남도 가족 22명이 탈북 의사를 밝혔음에도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을 시킨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가족 22명은 황해도 고위부에서 곧바로 전원 비공개로 처형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이는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가 이런 일 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문재인이가 인권 변호사인지 궁금합니다. 국내역에 침입해서 경찰, 해경을 팬 중국 사람들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이런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권 변호사입니까? 이제는 언론까지 가세해서 문재인의 국민기만, 위장평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숨겨주고 국정을 농단하는 문재인을 정당화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공영방송 진정 거부운동과 KBS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시청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은 현 정부의 잘못을 칭찬하고 잘못된 것을 비판해서 전 정부가 잘하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인데 잘못된 것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KBS를 우리 손으로 개혁을 시켜야 됩니다. 공정한 방송, 올바른 방송, 국가 민의를 위한 방송으로 탈바꿈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원인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론 노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와 달리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언론 노조가 모든 방송에 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시선과 다양한 의견을 얘기하면서 언론 노조에 가입돼서 모든 텔레비 방송이 똑같은 논조로 나가게 정권의 불리한 뉴스가 제대로 보도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조의 폐해인 것입니다. 제대로 노조 활동은 정말 순천해야 될 일이지만 잘못을 감추고 정권의 홍익적 노릇을 하는 모든 방송이 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게 정상입니까? 국정교과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자들은 역사는 다양하다며 국정교과서를 만든 것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책임집니다. 정말로 역사라는 것은 과거 사건 일어난 시대적 배경과 그 당시의 환경 그리고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을 적는 것이 역사 아닙니까? 과거에 사는 소수 한 명의 의견이 역사로 만들어진다면 이는 역사를 왜곡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현재 사람들이 과거를 쓰게 되면 이건 역사를 왜곡하는 거 아닙니까? 정사가 있고 기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하나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이고 역사의 해석은 다양할 수 있는데 역사가 다양하다며 그럼 배운 사람마다 역사가 다 다양합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관세 폭탄 FTA 협상 이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재인의 반미 정책 아닙니까? 문재인은 한미 FTA 할 당시에 을사늑약과 같은 악법이라고 잘못된 계약이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FTA 계약 체결 이후에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 흑자가 약 100억 불, 우리 돈으로 10조의 흑자를 더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한미 FTA 협상이 잘 된 건데 문재인이는 FTA 협상이 을사늑약과 같은 이런 계약이라고 얘기해서 결국 문재인의 소원대로 한국 FTA 협상이 지금 진행됐고 완료된 거 아닙니까? 텔레비에서 한미 FTA에 관한 이런 정보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환율 주권을 포기했다는 의심을 갖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환율은 국가가 갖는 고유의 권한인데 환율 주권을 미국에 줬다는 이런 것이 저는 미국 사이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환율 주권이 왜 문제냐? 우리가 환율을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일부를 수출했을 때 어떤 기업은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환율이라면 1불에 1,2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0원으로 해버리면 기업의 이익은 감소합니다. 1,000원으로 올리게 되면 1,200원을 받기 위해서 단가를 올려야 됩니다. 단가를 올리면 수출 단가를 올리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한미 FTA는 우리 무역과
무역의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내용들이 TV신문에 도대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 한국 뉴스에서 이를 알지 못하고 미국 사이트에서 이런 정보를 취득해야 됩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언론입니까? 한미 FTA 협상 결과 국민한테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브루킹의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이것은 몸통까지 끝까지 수사해서 밝혀야 됩니다.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이가 정인선과 자살했습니다. 문재인은 정국고 발음이 어렵다고 정인선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김정수 170개의 판결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론조작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드루킹의 댓글조작, 여론조작, 이 여기는 몸통까지 김정수에서 뿌리자를 말고 몸통까지 반드시 단련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과거에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루킹 사건 쭉 알아보니까 바나문팀, 간팀, 문골오소리, 영동포팀, 용인팀, 정인선팀, 정공무팀, 김경수팀, 조영팀, 손가락 정령, 신만정팀, 전국각지에서 심지어 외국 해서버까지 동원해서 댓글조작, 여론조작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해석에 브루킹만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여론조작, 댓글조작의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끝까지 지적을 해서 몸통을 찾아내고 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정을 농단한 브루킹 여론조작, 댓글조작, 문재인까지 특검을 해야 됩니다. 대특검을 해서 이런 여론조작, 댓글조작 행위가 흔한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약하는 통일의 장기 전망은 북한의 수준을 끌어올려 우리에게 근접시켜 통일한 것인데 북한 3대 세습국제정권은 북한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살아오는 현장인데 그 사람들은 남양에서 남중을 이고 또더 남양 수준을 감당해서 하고 나서는 감당해버린 하기 때문에 공개권력 국제를 유명하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린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정치상의 인상에서 우리 정치의 세계는 극단을 넘어서 넘어갈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업과 전국의 인상을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상과 정부문화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우리 기업이, 우리 영세상인이, 우리 자영업자가 망가졌는데 앞으로 3년이 더 가면 우리 경제와 우리 영세상인, 중소상인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을 죽이는 문재인을 더 이상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경제 문제로 탄핵을 시킬 수 없습니다. 헌법 84조인가요? 87조인가요? 내란죄위원장을 하면 탄핵을 시킬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북한과 야합해서 적을 우리의 기적, 북한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을 여적죄로 이적죄로 당장 검찰과 경찰은 체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을 여적죄로 체포해야 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문재인을 탄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나가는 젊은 학생에게 한번 아주머니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택시 운전사 영화 보셨죠? 5.18 사진 기자 김수희도 누군지 아십니까? 독일 제1 방송 국영방송의 사진 기자 출신, 일본에 오기 전에 베트남에서 활동을 했고 5.18 당시에는 일본의 특파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5월 20일인가 하루만에 동경에서 날라와서 5월 21일 방교에 들어가서 단 하루만에 그 많은 사진을 찍어서 다시 일본으로 가서 나간 사람인데 그때 처음 한국에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택시 운전사 김사복 씨는 택시 운전사가 아닙니다. 팔레스 호텔에서 자가용 5대를 운영하는 택시 사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김수희자를 데리고 가서 방주실에 가입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처음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김사복의 아들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전에도 한국에 들어왔는데 좌파들하고 같이 있는 사진이 찍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문화가지점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런 것에 속으면 더 이상 안 됩니다. 6년대 작전 대가로 중국 공산당이 백두산의 벌을 강탈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그러나 지금 김정은이는 우리끼리 민족끼리를 외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민족끼리 외치면서 왜 중공군을 끌어들여서 백두산의 반을 맺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는 좌파 탈출은 진흥순, 문파 탈출도 진흥순, 종북 좌파 탈출은 양심순, 위행순이라는 얘기가 떠들고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잠시 덮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게 상남 사거리 이동 인구가 많은 그런 사거리인 관계로 지금 현재 4월 3일 4.3 보궐선거, 창원 보궐선거 관계로 각 정당에서 나온 선거 유세 차량, 유세원들의 유세 활동으로 좀 시끄러운 관계로 잠시 쉬었다가 연설을 재개합니다.
방송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거리에 빨간 잠바를 입은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죠. 한성교가. 네, 한성교 국회의원이 창원 자유한국당 기호위원으로 강기윤 보궐선거 후보 지원 유세를 나왔네요. 한성교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보니까 많이 늙었더라고요. 완전 폭삭 늙었던데 오늘 그래도 지원 유세 나와가지고 밥값 좀 합니다. 아니 사람들 제일 많은 시간에 이러니까 곤란하네요. 어차피 뭐 신부가 중요하니까. 저기 저 친구는 한성교입니다. 한성교. 한성도 맞습니다. 네. 경제가 살아납니다. 강기훈이 되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하세요. 강기훈 우리가 있는 능력 있는 정치 깨끗하고 당당한 일잘 장원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성교는 옛날에 그 아침 방송할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한성교는 정치할 친구가 아닌데 그래서 그런가 폭삭 늙었네요. 어이구. 네. 오전 예, 나가. 오전에 보고 찾아서 일부러 왔어요. 여기 계신 줄 알고. 와, 번개시장 짱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직접 뵈니까 진짜 반가워요. 창원이잖아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부러 찾아보고 왔어요. 네.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요 하고 자리를 옮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따 5시에 네. 여기에. 아이고. 근데 그래도 할 수 없다. 오늘 저쪽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디? 성남시장 누가요? 네. 성남시장에서 네. 제가 거기 금방 전에 유수하는 데 갔다 왔는데 황교안이하고 조은진이하고 아니 그 밑에 있는 유세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황교안은 지금 이제 시장 돌고 있는 거를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번개시장님 본다고 하고 왔고 지금 이제 다 모일 거예요. 이쪽으로 온단 말이죠? 네. 조은진이 더 이기 오나? 아니 그 시간에는 안 오겠죠. 왜냐면 지금 조원진이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진순정 후보랑. 내일 어디 오세요? 내일 어디 오세요? 내일은 대구 가야 돼. 대구 가세요? 네. 아 저기 그 삐딱선님 그거. 아니 그게 아니고 대구 태극기 집회. 태극기 집회. 저 권영진이 사퇴하라 그러고. 예 맞아요 그거. 문재인이 탄핵. 그거 내일 거기 김성철 그분이 그 친구 항상 하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내일 어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일 부산 아. 5.18 집회 아 그렇죠. 그거 가려고요. 토요일은 이제 일요일은 대구 또 5.18 용장. 5.18 예. 그럼 거기 가실 거네요. 그래. 아 그리고 선생님 있잖아. 왜 전화를 일부러 안 받으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카톡만 되는 전화가 있고. 뭘 전화번호가 뭐로 입력이 돼 있겠네. 이거 전화가 이거 끊어. 창원을 위한 정상을 위한 밑에 안 받으시면 안 돼요. 전화 눌러봐. 입력이 돼 있나 보네. 네. 앞에 계시는 자한당 홍보처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집회를 1번으로 하고 한다. 1번으로. 있습니다. 1번으로. 저희가 그러면 내려가고 아니 저기 오시냐고 내가 그럼. 바로 끝내드립니다. 자 아까 그 상남시장에서 네. 그 오늘 선거 유세하는 사람들 네. 정당 그 상황을 보고 오셨는데 네. 그 상황을 좀 전해주세요. 금방 전에 상남시장 다녀왔는데요. 상남시장에 이미 제가 도착을 했었을 때 이미 자유한국당 측에서 그 사거리에서 이미 황교안 대표 이하 윤영석 그리고 창원에 있는 또 창원의 그 국회의원이고요. 그리고 한성교 의원이랑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유세를 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 말씀을 하면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빨간 옷만 입은 사람들은 한국 당원이잖아요. 물론 일반 사복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 당원들도 있었겠지만 꼭 그거는 제가 볼 때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왔다는 그것 때문에 황교안 이러면서 다들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유세를 하는 동안에 앞에서 뭐라고 선창을 하면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별로 호응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기 뒤에서 진짜 조직적으로 일부러 연습한 것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인이에요. 근데 정말 반응이 뜨거운 거예요. 한국당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그 자유한국당의 그 유세가 정말 좀 누가 보기에도 좀 이렇게 성황리에 잘 맞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대한애국당 측에서 나타나서 사람들이 와서 황교안 대표가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막 인사하러 다니니까 1대1로 마크를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서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왜 탄핵시켰어?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무슨 좌파 이중대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명씩 붙어가지고 막 심하게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들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의 당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저도 100% 자유한국 당원이에요. 저는. 그런데 자유한국 당원들에게 무조건 너희들이 옳다. 나도 그러지는 않아요. 속상한 일 많아요. 저도 왜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지 좀 더 열심히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해주는지 속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이런 자리에서까지 저게 가능한가 하면서 특히나 조직적으로 위에서 시킨 것 같지는 않았지만 이 밑에 있던 일반 애국당원들이 자유한국당원들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면 다 붙고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싶은 사람들은 전부 다 쫓아다니면서 1대1로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왜 탄핵시켰어? 그게 다 1번이었어요.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 살림살이가 망했는지 너희들 탓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는데 어떤 부분은 이해가 돼도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부분에서는 이런 방식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끝난 다음에 제가 조금 더 한 5분 정도 있다가 바로 와보니까 다시 그 자리를 아까 대한애국당 차량이 와가지고 똑같이 유세를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진승정 후보랑 조원진 대표랑 해가지고 대한애국당들 엄청 많이 모였고 그다음에 우리가 태극기 집회 가면 듣는 노래 있죠? 네, 그 노래 나라가 이 몸이 죽어서 반신가. 그래서 막 크게 부르고 엄청 사람들 많이 모였었어요. 거기 지금 상남시장 엄청 납니다. 지금 가서 보면 정말 좋습니다. 볼만합니다. 네.
근데 하여튼 그 자유한국당 네. 그리고 대한애국당 네. 이 두 정당 친구들이 네. 거기서 내가 우파를 대변하는 정당이다. 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는 정당이라고 떠드는 거에 대해서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냥 이거 제 생각을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첫 번째 제 느낌은 그냥 둘 다 이렇게 했다가 누구한테 몰면 맞을 수도 있는데 둘 다 답이 없다. 왜냐? 자유한국당에서는 분명히 대한애국당이 그렇게 일대일로 나서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막 폄훼를 하면서 생채기를 오히려 민주당을 더 씹어먹거나 아니면은 여영국 후보 민중당을 막 뭐라고 한다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니고 오히려 제가 볼 때에는 자유한국당은 대한애국당에 대해서 등을 두들겨주거나 안다고 이해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모면하려고 하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봤던 그 윤영석 양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은 예 맞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상대 측에서는 아예 답을 정해놓고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어본 것처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네가 만약에 뽑히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하지! 계획이 있으세요? 당연하지. 우린 다 답이 다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왜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유한국당이 다 폭망해야 된다면 우리나라 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민주당을 더 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역선택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지요? 라고 물어볼 시간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는데 너무 분위기가 험악하고 제가 좀 제대로 천천히 말하자면 근본적인 문제의 질문을 단 한 가지라도 뭔가 얘기를 하면 이분들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제 말을 아예 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아예 준비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질문을 하면 이들은 무조건 쳐내는 거죠, 저를. 아니 그렇다면 일반 그 우파 시민 입장에서 네. 자유한국당 다운도 아니고 대한애국당 다운도 아닌 우파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맞죠. 이번 창원 네. 5월 선거는 네. 그 대한애국당이 네. 자유한국당을 까므로써 그 반사 이익을 얻겠다는 전략인지 왜 이 더블민주당 좌파 정당을 까지 않고 왜 우파 정당을 공격해서 표를 얻으려는지 그 의도가 뭔지. 예, 제가 지금 말씀을 듣는 동안 바로 제 옆에 한 분이 계시는데요. 네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냥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퇴근하고 이런 정치는 관심도 없고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보지도 않고 전혀 이런 걸 모르셨던 이분이 오늘 처음으로 이 현장을 나오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한애국당더러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저분들은 혹시 이 자유한국당에 반대되는 당이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굉장히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 선생님이 이 옆에 계신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그 사람들을 바라본 관점이 태극기를 들긴 들었는데 좀 이상한 거죠. 그렇게 봐서 왜냐하면 자꾸 자유한국당을 욕을 하고 그것도 약간 적당히 점잖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냥 생경한 언어로 막 그냥 너무 육탄 돌격을 하면서 특히나 유세하는데도 와가지고 막 태극기 흔들어대면서 막 7번 흔들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이거는 자기가 바라봤었을 때는 분명히 애국단체라고 생각을 이분은 처음 보는 거예요. 오늘 대한애국당이 뭐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혹시 좌파 정당으로 오해하셨겠네요. 그 대한애국당을 좌파 정당으로 네, 저는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다. 저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고, 파면이 억울한 파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분들이 나온 분이신데, 그런데 지금 소소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저분들의 행동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나는 본다. 저분들이 지금 현재 나온 그 목적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저분들이 지금 도대체 몇 퍼센트를 얻을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만큼 얻은 그 표가 지금 박빙인데 도와서 해야 된다. 난 저 사람들의 의도가 뭐냐. 그래서 내가 아까 애국당원한테도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아니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된다고 보셔요? 라고 얘기를 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셔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사람이 붙을 거니까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솔직하게 내가 애국당 홍보하러 나온 거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순정 후보가 여기 자유한국당에나 아니면 여영국 후보를 다 눌러버리고 자기네가 1등이 될 거라 생각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왜 했냐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뭐 이제 그들이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억울한 사기
화면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아니 그래서 나도 나야말로 진짜 미쳐버리겠다. 나도 그렇게 답답한 사람이기는 한데 이런 방식은 아니지 않는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내가 하는 거 보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뭐냐면 오늘 창원시장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이렇게 선거 국면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보니까 왜? 우리를 알릴 방법이 없었어. 근데 나와보니까 대한애국당을 보는 오늘 이분도 오늘 대한애국당 차를 쳐본 거예요. 조원진 후보랑 아니 저 사람이 누구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 얼굴은 아는 거잖아요. 이런 분이 그런 것 그렇게 보고 그런 사람들도 저 조원진당이 있구나.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이 있구나. 이걸 알리러 나온 것이고 뭔지 모르지만 막 되게 억울한 얘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솔직히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자꾸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자기네 당의 뭐라 그러죠? 지금 현재 부각 효과 그거를 노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애국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우파 시민들끼리는 절대로 무슨 당 무슨 바 따지지 말고 우파끼리 뭉치자 싸우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파 분열의 원흉은 이런 데서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 이 창원 보궐선거에서 좌파,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맞습니다. 이런 애들하고 싸워서 거기서 표를 얻어야지. 맞습니다. 좌파 성향을 가진 우리 창원 시민들 그 사람들을 뭐 대한애국당이나 이쪽에 팬이 되도록 거기서 표심을 자극을 해야지. 우파끼리 싸우는 그런 정말 우파가 공멸하는 그런 짓거리는 안 해야죠. 맞습니다. 제가 바라봤었을 때 지금의 전국이 아니라 한 1년, 2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특히나 한 1년 전에 우리 뭐 했었냐면 6.13 지방선거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공공연하게 그전부터 했던 얘기였는데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처단하고 어쩌면 정리해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다? 그 사람이다. 말해도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원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도 보십시오. 바로 저기 앞에 저 여영국 후보라든지 다른 5번 후보, 6번 후보 다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로지 애국당은 자유한국당만 쫓아다니면서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소식인데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 친구하고 이 저 누구면 민중당입니까? 정의당. 정의당하고 저 단일화요? 단일화 했다는 이야기를 아니 들었는데. 이거 오늘 아침이 아니라 벌써 했어요. 아, 어제 그래요? 했어요. 그래요? 네. 네. 벌써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차피 여기에는 원래 노회찬이라고 아시잖아요. 노회찬이 강제자살 당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당해서 자기 측에서는 없어진 정말 아까운 금쪽 같은 뭡니까 금배지 그거 하나 뺏기고 싶지 않겠죠. 아마 내가 볼 때 노회찬 당에서는 민주당한테도 뺏기기도 싫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당에 뺏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창원에는 희한하게도 예전에 누구냐면 여기에 권영길 아시죠? 권영길 아세요? 민주노총 예, 맞습니다. 그 권영길 그 사람이 이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그거 안 죽었나 아직? 안 죽었죠? 그 사람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좀 죽지. 노회찬도 여기가 원래 밭이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작년에 와가지고 여기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이 동네가 원래 이런 동네가 아니에요. 저는 원래 창원에서 되게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인데 원래 항상 뽑힌다면 이게 지금의 자유한국당을 뽑히고 그랬었던 동네거든요. 김태호라고 있어요. 옛날에 도지사 해가지고 정말 잘하는 하고 국회의원도 무조건 자유한국당 쪽에서 뽑히면 희한하게도 왜냐하면 여기가 살기가 좋은 동네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막 그렇게 대형 기업들이 이렇게 좌파의 그런 민노총이라든지 이러한 운동권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발호를 하면서 이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태극기를 드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오늘 2019년 3월 오늘 이 마당에 왜 한국당을 포기했냐 이 말이죠.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좌파 새끼들은 이런 선거를 앞두고 합종 연행을 해서 어떻게라도 좌파 한 사람이라도 국회의원이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네들끼리 힘을 모으는데 어떻게 이리 우파 정당 많지도 않은 우파 정당 자유한국당 또 이제 생긴 지 신생 정당 대한애국당이 어떻게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자유한국당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지 진짜 좌파 새끼들 잡아먹어서 거기서 표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참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단 1%라도 보셔요. 지금 오늘 보니까 박빙이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둘 다 40몇 %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강기훈 후보랑 여영국 후보랑. 그러면 아니 만약에 진순종 후보가 오늘이라도 사퇴 표명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반갑지는 않아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기훈 후보를 뭐 마구 좋아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큰 적이 누구가 있느냐면 저기 저 불글적자 저과대에 있는 아니 그 사람만 생각을 하면 우리 잠이 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왜 그쪽을 갖다 씹어먹고 저쪽을 갖다가 우리들이 끝 깔아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전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100% 잘한다고 보지 않는 게 기본적인 제 전제입니다만 저도 뭐 잘한다고 맞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은 애국당 안 씹어먹어요. 근데 애국당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까도 이거 오늘 이런 장소를 처음 와본 저 선생님도 하시는 말씀이 저분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고 목적이 뭐냐. 아니 내가 묻고 싶어요. 내가 도대체 니네들 목적이 뭐냐. 그래서 제가 이래서 쟤네들은 자유한국당으로 불러주길 바라는 건가? 뭐야 도대체 뭘 바라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우파 분열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여기서 이번 4.3 보궐선거에서 네. 이 좌파들이 합종 연행을 해서 단일화 후보에게 또 패한다면은 이 정말 좋은 기회에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중간 평가할 수 있는 인정해주고 잘한다고 우리들이 갖다가 그냥 이 좋은 기회에 여기서 패한다면은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정말 해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둘 다 아주 치도곤을 맞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지금. 저도 너무 안타까운 거는 제 마음이 제가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가슴 아파하는지 그거는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이 자체가 사실은 위헌 정국 아닙니까? 저도 죄를 짓는 거죠. 결국엔 니도 위헌자예요. 저도 위헌자. 그러나 어쩌겠냐고요. 눈 뜨고 코베어 간다. 지금 이 나라가 전부 다 갖다 바쳐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표도 찍고 나중에 죄값을 치를지라도 지금은 여기에 최선을 다하자는 거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자유한국당을 밀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대체해서 저는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러한 저를 마치 회색론자로 본다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동에 분명히 돌아볼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집단 무슨 광기를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우파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문재인의 맞습니다. 실정에 중간 평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아주 좋은 키포인트가 되는 맞습니다. 그런 선거인데 이 선거에서 우파가 가능성 있는 우파 정당 후보가 되도록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힘을 모아줘야 되는 입장에서 맞습니다. 여기서 좌파 새끼들하고 싸우지 않고 우파 정당을 공격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우파 정당이 아니라 좌파 뿌락지 정당이라고도 이번 기회에 그런 소문도 많이 있습니다. 패배한다면은 네. 이번 보궐선거에서 우파 정당이 패배한다. 그럼 좌파 뿌락지 정당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번 솔직히 톡 까놓고 솔까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자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 이하 모든 분들에게 정말 막 몰아붙이지 말고 정말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시기 정말 마련된다면 만약에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대한애국당이 뽑히지는 않아요. 대한애국당이 뽑힐 것 같으세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뽑히지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자유한국당 아니면 저 나머지 당이 뽑힐 건데 왜 자기네가 지금 죽도록 패내고 차라리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을 돕기 위해서 나와주면 오히려 훨씬 더 우리들이 저 사람들의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해를 할 건데 아니 자유한국당 우리는 왜 안 믿겠습니까? 탄핵파들 돌아온 탄돌이들 저도 믿고요. 죽이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순서가 있는 거고 지금 내가 가서 칼로 찔러 죽인다고 난 살인자밖에 더 됩니까? 왜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이때까지 늘 열심히 하는 활동을 하되 적어도 오늘 4.3 창원 국회의원 선거에서만큼은 지금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문재인이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우리들이 나타낼 방법은 뭐밖에 없냐는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목소리 외친다고 해서 누가 알아들입니까? 번개시장 보는 사람은 번개시장 우리 여기 유튜버님밖에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표로 나타내주면 이게 지금 뭐가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났구나. 지금 대한민국에 큰일 났구나.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겠네. 문재인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네. 완전 맘대로 지 맘대로 갖다 없애버리고 국민들 전부 다 지금 살림 다 망하게끔 최저 시급 올려주고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그래갖고 지금 여기 일반 상인들 다 죽겠대요.
어디 가서 일할 데도 없어요. 어린 지금 여기 선생님들 다 알고 유치원도 지금 문들 다 펴봐요. 도대체 돌아봐서 100가지 망가지면 망가지 어디 한 군데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작정을 하고 대한민국을 작살내려고 하고 있는 이런 문재인을 너가 잘못되었다라고 뭐로 나타내주죠? 표로 우리가 보여주자는 거죠. 표로. 아 막말로 이거는 정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여영국이라는 애가 붙었다 할지라도 퍼센테이지가 만약에 아주 근접하게 박빙이라든지 0.1%로 졌다든지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거기서는 살이 떨린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나 반드시 만약 이겨버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 큰일 났다. 이번에 저쪽에 통영 쪽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길 거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꼭 붙었으면 좋겠고 이쪽에서도 분명히 만약에 잘못되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일이 자유한국당원이 아니라 대한애국당에는 모든 비난의 화살이 난 다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지금 분명히 지금은 저도 잠정적으로 참고 있지만 4월 3일 이후로부터는 저도 자유한국당 안에 잘못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열차게 비판을 하고 빨리 본진으로 돌아와서 네가 정말 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거를 계속 외치고 저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은 저도 참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드릴 때가 있고 뺄 때가 있고요. 맞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가서 누워버립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에 사시는 애국 동지님인데 오늘 이 번개시장 2일차 대국민 개몽 순회 집회 2일차 이곳 상남 사거리까지 번개시장 방송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했던 집회 상남시장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그리고 대한애국당 조원진 두 정당 대표가 맞서서 아주 그 당원들끼리 헐뜯으면서 우파 국민들이 봤을 때 창원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좌파 새끼들하고 싸워야 될 우파 정당이 서로 우파 정당을 자처하는 당원들끼리 정말 치고받는 난타전은 아니지만은 정말 추악한 모습을 창원 시민들한테 보여줬을 때 그 결과 좌파 문재인이 실정에 환멸을 느끼고 경제 파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창원 시민들 입장에서 어디로 표를 줘야 될지 좌파 놈들은 지네들끼리 벌써 연합을 해서 단일 후보를 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필승하겠다는 좌파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여기서 창원에서 뺏길 수 없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합종연행을 하는데 우파 정당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창원 시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애국당 열심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하고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인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원에서 이번 4.3 보궐선거에서 대한애국당 진순정이가 과연 국회의원으로 뽑힐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창원 시민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이 절호의 기회에 우파 국회의원이 뽑힐 수 있도록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좌파들을 같이 공격했을 때 대한애국당에서 노리는 소기에 대한애국당을 창원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면은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창원 시민들이 응원해 줄 것이고 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나왔을 때 마찬가지 문재인 실정에 대한 중간 평가 더 나아가서는 탄핵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초석이 되는 그런 그 이번 보궐선거 두 정당 또 당원들 좀 정신 차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창원 시민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꼭 이번에는 그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님이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보시는 분들은 또 이거 뭐 얘네들이 또 자유한국당 강기훈이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런 말 했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저도 진짜 이 원래 창원 성산구가 원래 이쪽 당인데 본인 지금 민주당으로 가가지고 저도 너무 속상하고 이번 기회는 다시 그거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높은 쪽으로 응원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행복과 사랑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이었다는 이야기는. 아까 이제 일단 하고 그럼 저는 가고 또 다음 그리고 오늘 이렇게 미리 오는 줄 알았으면 제가 오잖아요. 우리 방송을 안 봐서 그렇지 아니 그게 아니고 방송으로 보니까 말고 사실은 좀 깎고 미리 예고를 했어요.
아, 이게 네. 무슨 말인지 저도 알겠어요. 네, 그럼 네,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정가경 전 국회의원 부의장 5선 국회의원입니다. 정가경 의원이 우리 참여일 재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가경 그러니까 의원을 중요한 거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 부분에 오시면 다음 주 또 봅니다. 월요일부터. 어디? 밀려갖고 뭐 울산 뭐 하여튼 이렇게 경남 돌 거예요. 예, 아니 그냥 그래서 그냥 마음이 막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럼 오늘 내일 대구 가신다 그죠? 네, 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나 공개 시작이랑 사진 한 번도 안 찍었어요. 공개 시작이랑 한 번도 안 찍었어요. 아이고. 4월 4일 아니 내가 원래 이렇게 작업을 안 하는데요. 그래서 나 오늘은 보궐특수에 자유한국당 역광. 박기훈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지부단 당원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300석 중에 단 2석입니다. 사실 단 2석 이거나 마나 될 것 아닙니다. 그러나 왜 이번 보궐선거는 중요하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를 나가라붙고 특히 상원 경제로 나가라붙고 또한 서민들 제mek 있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저녁은커녕 아침마다도 앗아가고 있는 이 정부 그리고 가짜 피고로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이 부도덕한 국민을 비판하는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이번 보궐선거에 국민 모두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옳다! 장기훈! 정가준! 오늘 민주당은 제2기 내각을 하면서 정말 장관 아니라 훨씬 낮은 직책도 수행하기 힘든 사람들을 장관에 임명해서 어제까지 청문회를 마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국회의원이면서 수많은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후보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정녕 자기가 인사청문 대상자가 되고 나니까 각종 제출 서류를 1,400여 종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 없는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부동산 기구니까 하면 심지어 어떤 후보는 7번에 걸쳐서 위장 전입을 하는 후보도 있는가 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 아들 졸업식에 미국 아들 보러 다니면서 7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을 장관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정당, 내로남불의 정권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인정을 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4.3 보궐선거가 만약에 두 선 모두가 우리 자유한국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 보궐선거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현재 창원 경제가 어떻습니까? 우려없는 불황의 지역 경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실험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왔네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누가 그렇게 내려가던 창원을 이처럼 성남빙상으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무능한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벌써 한기윤 정가명 문재인 정권은 사이비 종교와 같은 탈관전을 고집하면서 조선주공을 비롯한 협력업체들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근로자를 대변하는 정의당은 오히려 괴리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탈원전을 운동하는 이중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함께 칼을 꽂은 정의당은 창원 땅에서 반드시 노래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라! 한기윤! 한기윤!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곳에 도착해서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장성을 이곳에서 황교안 대표의 대대한 소리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바쁘신 거는 잠시만 보시고 이거 대동생으로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퇴근길을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회개하고 창원을 원전기술의 이색타로 다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살고 일자리가 생기고 창원 경제가 살아납니다. 자유한국당이 해내겠습니다. 박기도 후보와 힘을 합쳐서 창원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강기윤! 강기윤! 지금 서민들은 못 살겠다고 나오고 중입니다. 국민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창원 시민들은 고통스럽다고 울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을 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뻔뻔하기 어렵습니다. 이 뻔뻔한 정부와 졸지에 대국민 계몽 순회 집회 투어가 이곳 상남 사거리 이동인과 많은 관계로 이번 보궐선거 4.3 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원 유세 현장이 돼버렸습니다. 이 친구들이 유세하고 지나고 나면은 다시 대국민 계몽 집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야하고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자신 없으면 포기하면 그만이지. 보수 야당과 단일화하여 더불어 정의당이라는 코미디 같은 후보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저버린 야당, 창원 시민 여러분의 뒤통수를 친 민주당과 정의당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폭력과 정파가 최고입니다. 입만 열면 정의를 듣더니 정파 철갑이 왜 말입니까? 정파 철갑에게 창원을 맡기겠습니까?
창원 땅에서 정리를 시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퇴근길에 시민 여러분께 비판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창원 시민 여러분, 창원에 제가 와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첫째는 경제를 파탄낸 문재인 정부와 여당입니다. 둘째는 상황은 남몰라라 했던 정의당입니다. 책임져야 할 두 당이 야반 정과 7번 경제당 모르는 불안한 후보가 된다면 창원은 희망이 없습니다. 참담하고 어두운 창원을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가득한 창원의 미래를 위해 자유한국당 기호위원 강기현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창원의 대표 선수로 액장 강기훈, 경제자금과 강기훈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기호위원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에게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다균 의원께서 우리 강기훈 후보 지지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는 필요한 게 뭐죠? 많은 의사에 필요한 건 제일 필요한 건 없습니다. 이 정부에 몽둥이가 어떤 몽둥이가 필요합니까? 내일 모레 이걸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기호위원 강기훈 후보에게 보내주시면 그것이 바로 정치인에게는 엄청난 몽둥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기호위원 강기훈 후보에게 보내주시길 만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다균 의원 앞으로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시민 여러분들께 책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황교안입니다. 황교안. 또 조은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창원 애국시민이 말한 것처럼 상남시장 그 유세 현장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조은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조은진이 오랜만이네. 아까 상남시장에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묘주님, 제가 조은진이한테 뭐 말 조심할 게 뭐 있겠습니까? 자, 아까 창원 우리 애국 시민과 인터뷰에서도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감지가 되었지만은 더불어 민주당 이놈들과 정의당인가요? 정의당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문재인 실정, 경제 파탄에 이른 이 국민들의 지탄의 목소리를 피해나갈 수 있는 양당이 합당을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번 창원 보궐선거에서 우파 정당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희망하는 이런 실정에는 당연히 여당 후보가 패배를 하고 야당 후보가 선거에서 압승을 하는 게 정상인데, 또 이 좌파들의 특징, 좌파들끼리 단일화를 통한 이 열세를 만회하는 전략, 거기에 대한 우리 또 애국
시민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고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이 후보들 간에 서로 윈윈하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서로 비방하는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자유한국당을 마치 잡아먹을 듯이 대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우파의 공멸로 이번 선거를 또 망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만은 장원했고 이번한 이윤이지 장원견대 살리고 있자니고 만드는 것 자유롭다 솟아오르네 눈물을 닦아주사라 지금보다 더 많잖아. 자, 시청자 여러분, 이거 상남 사거리 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 유세 관계로 여기서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장원위에 투표를 들고 누구를 찍어야 할지 고민하지 말고 이번 감기유 선택은 감기였지 말해 경제 살리고 일자리 살려내 살아 감기유를 뽑아자 살아보자 선택은 이번이야.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상남 사거리 대국민 계몽 집회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방송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